안녕하세요, 주아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DM을 남겨준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DM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에이? 우리 강아지가 지금 짖고 있네? 저한테 DM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되게 많은 DM을 에이? 콩아 조용히 좀 해. 어이 콩아. 요즘 그 중에 어이 콩아. 콩아 조용히 해. 야 다시 여러분들이 아이씨 진짜 아이씨 여러분들이 DM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그냥 할게요. 아우 진짜 씨 땅콩아 조용히 해. 아이씨 야 이놈 새끼야 살쪄갖고 아유 시끄럽게. 아우 괜찮아. 아우 싸나워 우리 집 강아지. 아유 귀여워. 그 중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그 DM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체육 쪽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체대를 졸업을 했을 때 어떤 직업, 진로를 가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급여,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과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그런 지인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끄끄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유튜브 컨텐츠 구상 이러면서 이렇게 안 보이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여튼 이거를 다 이야기할 거예요. 어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갑자기 바쁜 내 소개. 갑자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체대를 졸업을 했어요. 체대를 졸업을 하고 체육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스포츠 재활 전공으로 체육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지금 현재는 스포츠의학 연구실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은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대학생 때 그 김명곤 원장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류현진 개인 트레이너로 가신 분 계세요. 근데 그 원장님을 처음에 알게 되고 원장님께서 실습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셔서 2015년도부터 실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수 트레이너로서 발음이 왜 그러지? 선수 트레이너로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 정식 직원이 된 다음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1월까지 제가 일을 하고 나서 2015년도 1월부터 여튼 2015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월까지 제가 근무를 하고 레슨장도 가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여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대를 졸업한 후에 가질 수 있는 직업 첫 번째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는 저도 20대 초반에 약간 알바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알바식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얼마를 벌었냐면요. 350에서 400 정도를 벌었어요. 20대 초반인데. 되게 많이 벌었어요. 심지어 정직원도 아니고 약간 알바 느낌이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매출도 잘하고 말도 엄청 잘하고 수업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 저는 월 700까지 버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일단 헬스 트레이너는 매출을 해야 돼요. 매출.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고 매출을 해야 되는 그런 매출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헬스 트레이너가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일을 했었을 때 저 혼자 체대생이었었고 다른 분들은 영어 영문과도 있었고 아니면 IT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되게 많이 오시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T샵에 있는 PT 트레이너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체대생이 많고요. 체대를 나와서 생체를 따고 이 정석적인 루트를 밟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센터마다 조금씩 급여 체계는 좀 다르지만은 거의 제가 듣기로는 월 300, 평균 한 300, 350 그 정도까지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센터마다의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보다 좀 더 적게 버는 데도 있을 거고 좀 더 많이 버는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평균적으로 들은 걸로는 제 평균으로 냈었을 때 한 250, 300? 많으면 350? 이 정도 폭인 것 같아요. 250에서 한 350 정도의 그 폭으로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 트레이너입니다. 제가 제일 선수 트레이너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이거 잘 보이실 줄 모르겠는데 여기 3번 선수 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 센터, 선수 트레이너 팀, 선수 트레이너 레슨장 이렇게 제가 다 써놨어요. 왜냐면은 제가 선수 트레이너로서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선수 트레이너, 센터. 제가 있었던 센터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출, 홍보, no.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only 입소문, 실력. 이 두 가지로 무조건 승부를 봤었던 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선수 트레이너 분들은 무조건 체대를 졸업을 했어요. 무조건 다들 체대를 졸업을 하고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 무조건 필수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가면은 다 대부분의 그 자격증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자격증이 건강운동관리사랑 생체랑 그리고 스포츠 경영관리사랑 필라테스도 있었고, 그리고 행정관리사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 거 등등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러는데 진짜 개빡세게 해요. 공부를. 전공 서적을 정말 다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 서적이 거의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두께 되는 건데, 이 정도? 조금 한 요 정도 되긴 하는데, 이 정도 두께를 정말 많은 책들을 다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 발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약간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로 많이 늘어요. 진짜 실력도 되게 많이 늘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급여입니다. 급여는 사실 한마디로 하면은 약간 열정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실습을 했을 때는 저는 무급으로 실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실습이니까 무급? 오케이, 괜찮아. 나이도 어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급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무급으로 시작한 다음에 2016년도에 갔을 때는 이제 저는 6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30만 원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중에 됐을 때는 평균 150에서 한 200 정도? 그 정도로 벌었어요. 그래서 많이 벌지는 못해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은 센터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있었던 센터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배우는 거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수 트레이너, 팀 트레이너입니다. 팀 트레이너. 팀은 선수 트레이너가 종류도 되게 많고, 팀에, 프로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등학교 팀에 있을 수도 있고, 대학교 팀에 있을 수도 있고, 각각 좀 다르긴 하는데, 팀 트레이너 분들은 거의 센터에 있다가, 재활센터에 있다가 팀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력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사람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센터에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테이핑 실력이 되게 중요해요. 테이핑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팀 트레이너로 들어가다 보면은 자유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유시간이라면은 4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선수 스케줄대로 좀 돌아가는 편이에요.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취소가 됐으면은
실내에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뭐 훈련이 있는데 시간이 늦춰졌다. 그러면은 나는 일단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여자 국가대표팀, 야구 국가대표팀 거기에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가 왔어요. 저 정말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는 이게 스포츠 종목별과 그리고 팀별, 프로팀이냐 아니면은 고등학교 팀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거의 평균 제가 봤을 때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섯 번째 선수 트레이너 레슨장입니다. 레슨장은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차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차리긴 하는데 저도 예전에 레슨장에 있었었고 이 레슨장도 약간 팀 트레이너랑 비슷하게 출퇴근이 되게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고 선수 스케줄대로 조금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일에 쉬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고 거의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날 선수들이 많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시에 300을 받았어요. 300만 원을 받았는데 많이 받는 데는 400 정도 벌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은 300에서 3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보건소랑 국민체력백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에요. 보건계 공무원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을 하고 보건소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검은사가 없어도 보건소는 갈 수는 있긴 한데 대신 급여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검은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는 경우에는 250, 260 정도 벌고 그리고 검은사가 없는 경우, 검은사가 없는 경우에는 한 140, 150 그 정도. 그래도 장점은 일단 9시 출근, 6시 퇴근 딱딱 명확하고 일이 많지가 않다라고 전 들었어요. 대신 급여가 조금 적다라는 단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병원의 운동처방사입니다. 병원의 운동처방사는 이거는 건강운동관리사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운동처방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일반 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이 정말 힘들대요. 왜냐면은 거의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재활센터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수술 후에 재활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막 어디 아파갖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섬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대학병원의 급여는 몰라요. 대학병원의 급여를 제가 얼마 벌어요? 약간 물어볼 수가 없어갖고 대학병원의 급여는 모르는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한 250 정도? 최대 졸업 후에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직업에 대해서 이 직업도 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약간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이나 DM이나 남겨주세요. 제가 혹시나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뿅.